감옥 보내지 말아달라. 구속하지 말아달라. 애원했던 이재명이 체면이고 위신이고 권위고 채통이고 이거 다 버렸습니다. 나는 무죄입니다. 나는 무죄입니다. 나는 무죄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울트라 슈퍼 위크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 14일과 15일 마침내 이재명 부부의 1심 선고가 나오는 날입니다. 김혜경은 법카와 관련돼서 의원 부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재판을 받았다가 선고를 받게 되고요. 15일은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선고가 나옵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아니 그거 저 김혜경 법카가 그래봤자 벌금 뭐 구형도 벌금 얼마 안 되던데 그게 뭐가 중요해 하시겠지요. 맞습니다.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나 그럴 겁니다. 그러면 아마도 그거보다 더 삭감되겠죠. 더군다나 김혜경은 공직이 아니니까 선출직 공직자가 아니니까 뭐 300만 원에서 한 150만 원 나오더라도 벌금 내면 끝입니다. 뭐 전과자 이건 뭐 그건 지키겠지만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느냐? 아직 남아 있습니다. 법카. 실질적인 법카 수사가 남아 있습니다. 기소가 남아 있어요. 이재명과 김혜경이 배소연과 조명현 씨를 동원해서 경기도의 법카를 돌려먹기 수법으로 자신의 사익을 추구한 행위, 이건 횡령 배임과 더 나아가서 국고 손실죄거든요. 이 손실죄에 해당하는 그런 판시가 바로 14일날 나오는 겁니다. 14일날 나오는 선고에서 비록 유죄로서 벌금 얼마이지만 그렇게 선고가 나오기까지의 과정들, 즉 조명현 씨와 그 다음에 배소연 씨를 통해서 김혜경이라는 사람이 이미 이것을 인지하고 묵인하거나 혹은 아예 인지하고 암묵적으로 지시를 내린 그런 논리로 판시가 된다면 앞으로 있을 이재명과 김혜경의 법인카드 재판에 결정적인 어떤 근거, 판례로서, 판례는 물론 대법원의 판결이 이제 판례지만 하나의 어떤 참고할 수 있는 그런 판결로서 자리 잡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재명의 금요일 15일 선거법 위반은 선고는 이재명의 다른 재판들보다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4개 재판 중에 지금 가장 먼저 선고가 나오고요. 또 가장 먼저 빠르게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가기 때문입니다. 다른 재판은 위증교사가 25일 날 나오고 또 대장동 성남FC 등등 해서 재판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는 있으나 이 재판은 늘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법은요. 이번에 11월 15일 날 유죄가 나오고 또 피선거권이 박탈될 액수 벌금 100만 원 이상 또는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이 나왔을 경우에는 피선거권이 박탈이 되고요. 또 민주당은 434억 원을 토해내야 합니다. 물론 1심이니까 대법까지 가야 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거법은 633의 원칙을 지켜라 라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명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론 6개월 내로 못했어요. 1년이 넘었습니다. 이번 선고가. 하지만 최근에 또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켜라! 라고 명을 내렸으므로 항소를 한다고 해도 고법에서 3개월, 다시 상고를 한다고 해도 대법에서 3개월, 즉 앞으로 아무리 길어봤자 7개월 정도면 11월 15일 이후 7개월 정도면 대법의 확정 판결까지 받을 수 있다. 이재명의 꿈은 사라진다는 겁니다. 이재명의 꿈 아시죠? 자신의 범죄를 지우기 위해서 대통령 선거를 이용하는 간악한 사악한 범죄자입니다. 대통령이 되고 싶어서 우리나라를 정말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해서 대통령 선거를 이용하는 겁니다.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내가 대통령 후보인데 나를 어떻게 건드려? 사법부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꿈을 깰 수 있는 게 바로 이번 15일 날
선고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선고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재명은 지금 거의 멘탈이 붕괴된 듯 합니다. 원래 정상적인 그런 정치인이라면 이렇게 해야 되겠지요. 민주당에다 대고 사법부의 판결은 내가 알아서 한다. 내가 그래서 돈 주고 이렇게 비싼 변호인들을 다 썼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 재산은 32억 원이다. 나 충분히 지금 변호사 쓸 수 있으니까 민주당은 민생에 주력해라. 이게 아주 정상적인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아닙니다. 민주당이라는 저는 별로 그렇게 민주당의 강령이나 이념이나 민주당의 가치를 존중하거나 또는 동의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의 어쨌든 정통 보수 야당이었습니다. 보수 진보가 아니고요. 한민당으로부터 출발해서 김영삼, 김대중으로 이어지는 이 민주당의 정통성은 사실 보수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완전히 얼치기 좌파 정당이 돼버렸지요. 자, 근데 그건 그렇다 치고라도 이 정통 정당이 완전히 한 개인의 비리, 한 개인의 비위, 한 개인의 범죄를 덮어주기 위해서 공범이 된 상태입니다. 그 정당을 좌지우지 흔들면서 내가 무죄요! 라고 고삐를 쥐고 흔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정말 멘탈이 붕괴됐나 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총선 이후에 이재명은 굉장히 정돈된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을 했어요. 일부러 목소리도 깔았다니까요. 잘 보시면 총선 직후에 최고위에서 이재명이 한 그 말들을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목소리를 깔아요. 중저음으로 깔고 원래는 그랬다 잘했다 이렇게 좀 이렇게 한 시라 이런 음이거든요. 그 목소리가. 그런데 굉장히 천천히 얘기하면서 중저음을 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 안에서 계속 지적을 했거든요. 이제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인 것처럼 행세하십시오. 그러니까 집권, 섀도우 내각, 집권 플랜, 이런 위원회 만들고 해갖고, 우리가 이제 수권 정당이다라고 보여야 사법부로부터, 아이고, 대통령 유력 후보를 어떻게 내가 이렇게 판결을 하지? 이제 곧 대통령이 될 사람을 내가 이렇게 판결을 하지? 이런 인상을 심어주자라는 게 목적이었겠지요. 하지만, 이미 이재명은 글렀습니다. 왜? 그러니까 제가 늘 주장을 하지요. 범죄자는 본인이 저지른 죄의 스펙을 누구보다 잘한다. 내가 저지른 범죄의 규모와 부피와 돌아올 결말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바로 범죄자이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범죄자가 변호사 등 법조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라면 더군다나 더 정확하게 알고 있겠죠. 더 정확하게 가중처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잘 알고 있겠죠. 선거법에 있어서 가중처벌이 되는 요인이 뭔지 아십니까? 선거법이 여러 가지지만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된 선거법의 위반은 가중처벌 요소가 가장 중요한 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해서 반복적으로 해당 내용을 공표했을 때 가중처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돌아보죠. 지금 선거법 위반이 뭐죠? 대장동 지금 비위가 터지고 있으니까 대장동과 관련돼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가장 실무진 중에 가장 높은 직위에 있었던 김문기 처장. 이 사람은 대장동이 어떻게 설계되고 어떻게 그러니까 어떻게 어떤 업체들이 선정이 되고 그리고 어떻게 그들에게 권한이 주어지고 혜택이 주어져서 이렇게까지 얼마만큼의 그런 이득을 보게 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이재명에게 직접적으로 보고를 했던, 물론 그 보고는 유동규를 통해서 했겠지만 그 25건의 해당되는 위례, 대장동 등의 그 문건에서 결제 라인 중에 도시개발공사의 바로 맨 위에 차지하는 김문기 씨, 그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아까 가중처벌의 요소는 뭐죠? 불특정 다수에게.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 뭐죠?
4차례의 인터뷰입니다. 제일 처음이 SBS고요. 이 SBS 방송에 나가서부터 시작을 해갖고 4번의 인터뷰를 통해서 그러니까 방송에 나간다는 건 불특정 다수한테 한 거 맞죠? 그 다음에 4번이나 했다는 건 반복적인 거 맞지 않습니까? 이게 잠시 실수로 기억에 어떤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어떤 상황, 이런 피치 못할 상황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했다는 건 고의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중처벌이 될 수 있는 요건에 딱 들어맞는 거 맞지요, 여러분? 그리고 백현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정감사에서 생방송으로 중계되는 걸 인지하고 있었잖아요. 생방송으로 중계된다는 거 불특정 다수가 들을 수 있는 것이고요. 또 반복적으로 이 내용을 되풀이했습니다. 바로 국토부의 협박이라고 표현했어요. 협박 때문에 이것을 안 하면 직무유기라고 표현했습니다. 직무유기로 지금 압박을 받을 것 같아서 들어줬다. 4단계 그 상향을 시켜줬다. 이것은 어쩔 수 없이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중처벌 맞지요? 그 다음에 감형 요소를 한번 보지요. 그러니까 양형기준의 대법원이 확정한 양형기준표에 의하면 감형은 어떤 때 되느냐? 자진 사퇴했을 때, 그 직을, 아니면 불출마 선언을 했을 때, 아니면 위에서 강요에 의해서 했을 때, 뭐 이런 경우는 감형을 시켜준다고 합니다. 또 자수했을 때. 그런데 이재명은 자수가 아니라 아직도 인정을 하지 않고 있고요. 이재명은 그때 당시에 출마하고 그 도지사 했기 때문에 지금의 이 상황까지 온 거 아닙니까? 대통령 후보까지 되고 야당 대표까지 됐잖아요. 그러니까 감형 요소는 없는데 가중처벌 요소가 많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법정 최고형은 아닐지라도 지금 양형기준표상의 최고라고 할 수 있는 2년형을 받았고 거기에 준하는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누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첫 번째, 이재명은 일단 선거법은 아마 지금 판결문을 초안을 다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3명의 합의부, 3명의 판사가 독해를 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아이고, 내가 선거법을 계속 얘기하면 뭐 별 영향이 없겠구나. 그러니까 뭘 얘기합니까? 위중교사를 붙들고 늘어집니다. 그런데 매일같이 위중교사를 붙들고 늘어집니다. 위중교사와 관련돼서 또다시 SNS에 글을 올립니다. 벌써 SNS에 글 올린 게 몇 차례입니까? 이틀 동안 뭐 수차례에 걸쳐서 SNS에 글을 올려서 위증교사와 관련돼서 나는 무죄요라고 애원하고 읍소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사법부한테. 또 사법부한테는 압박이지만 개딸들이나 민주당 지지자들한테는 내가 이렇게 무죄인데 사법부에서 지금 만약에 유죄를 내리면 그 판사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그런 밑자락을 지금 깔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또다시 이 얘기를 합니다. 있는 대로 말해달라고 12차례나 얘기했는데 그것을 검찰이 짜깁기를 해서 마치 위중교사 한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제 이 얘기도 지긋지긋합니다. 제가 정치평론을 하면서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걸 아마 수만 번을 지금 얘기했던 것 같아요. 또 얘기하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 이외의 말들은 뭐였습니까? 지금 김진성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있는 그대로 말을 하려고 하더라도 난 첫 번째 기억이 나지 않는다. 두 번째 그 당시에 나는 김종량 당시 성남시장 옆에 있지 않았다. 김종량 성남시장을 돕기 위해서 이미 그러니까 공무원직을 내려놓고 캠프에 가기 위해서 그 김종량 시장 옆에 있지 않았다. 어떤 내용인지 나는 알 수도 없고 관여한 적도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뭐를 합니까? 아이고 제가 뭐 보내드릴 테니까 그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내용은 싹 빼먹고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라고 이야기한 부분만 그야말로 그가 짜깁기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교활하고 간악한 자입니까? 뻔한 거짓말을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해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지긋지긋한데요. 이 말도. 근데 왜 하겠습니까? 이재명은 지금
딱 이 느낌이 나요. 애원하고 애걸복걸하고 멘탈이 붕괴된 지점들이 있었거든요. 옛날에 옛날이라고 제가 얘기했네요. 작년인가요? 이재명이 대표 연설을 하죠. 국회에서 뭐라고 합니까?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내려놔야 됩니다. 불체포 특권을 포함해서 다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죠. 이게 거짓말이냐고요? 실제로 자신의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나와서 본회의에 상정이 될 것 같으니까 전 의원들에게 전부 다 전화를 걸어서 애걸복걸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꼭 부결시켜 주세요. 라고요. 언제 한번 자기가 정책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이렇게 합시다. 라고 전화를 한 적이 있습니까? 의원들에게요. 정책을 갖고 그들과 논의하면서 각각 한 명씩 설득한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고작 자신의 운명, 감옥 보내지 말아달라, 구속하지 말아달라,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나 전화를 걸어서 읍소를 하는 것이지요. 그때도 멘탈이 붕괴됐었습니다. 또 한 번 있지요. 바로 유창훈 판사. 그 이름도 정말 절대 잊혀지지 않을 유창훈 판사. 바로 구속영장을 담당하는 그 판사에게 가서 저 구속영장 좀 치지 말아주세요라고 애원하면서 하는 말이 이거였습니다. 저 들어가면 50년 살아요. 제가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게만 해주세요, 판사님. 이렇게 애원했습니다. 그 두 순간 그렇게 판사에게 또는 자당의 국회의원들에게 애원했던 이재명이 이제 또다시 멘탈이 붕괴된 상황입니다. SNS에 글을 계속 올려서 체면이고 위신이고 권위고 채통이고 이거 다 버렸습니다. 나는 무죄입니다. 나는 무죄입니다. 나는 무죄입니다. 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요.